60세 이후 내 건강을 위한 필수 가이드, 보호 견과류 vs 위험 견과류 위험. 시작하며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에 대한 불편한 진실.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60세 이후 내 건강을 지킨다고 굳게 믿고 매일 아침 꾸준히 챙겨 드시는 그 견과류가 사실은 여러분의 정신을 느리게 만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좌절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화 도중에 갑자기 기억이 끊기고 단어가 사라져 버립니다. 제대로 된 것을 다 하고 있는데도 머리가 늘 안개 낀 것처럼 막지 않고 지속적으로 멍한 느낌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간식이 사실은 조롱한 방해꾼, 진짜 원인이라면 어떨까요? 이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일 수 있지만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보고서가 4가지 특정 견과류가 뇌암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며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가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수천 명의 60세 이상 환자들을 돌보면서 어떤 견과류가 귀중한 뇌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약이 되고 어떤 견과류가 뇌 기능을 조롱히 해치는 느리고 은밀한 독이 되는지를 임상 현장에서 직접 관찰했습니다. 탄탄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핵심 연구에서는 올바른 종류의 견과류를 의식적으로 선택한 노인들이 인지 능력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반론도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잘못된 종류의 견과류, 특히 가공이 많이 된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기존의 암증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대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영상이 약속하는 것, 명확성과 핵심 지식. 오늘 저는 매우 명확한 기준선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이 8가지 견과류를 2가지 필수적인 범주로 나누어 설명드릴 것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뇌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4가지 강력한 견과류이며 다른 하나는 60세 이후에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4가지 흔한 견과류입니다. 이 정보는 일시적인 유행이나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다이어트 트렌드 혹은 설득력 있는 마케팅 문구에서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환자들의 경험이라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연구로 검증되었고 제가 50년간 임상의학 현장에서 쌓아온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걸러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경청해 주시길 바라는 매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이 모든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한 가지를 특별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이 견과류는 치매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 때문에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경계를 당부하는 것입니다. 너무 흔해서 아마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찬장이나 간식통에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논의를 마칠 때쯤이면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매일 식단에 영구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견과류를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줄이거나 완전히 끊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중간에 건너뛰지 마세요. 건강을 위해 최고의 선택을 하려면 전체 그림이 필요합니다. 잠깐 소통의 시간. 저는 시청자분들이 늘 궁금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시나요? 아늑한 거실인가요? 조롱한 서재인가요? 아니면 혹시 회복 중인 장소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연결되고 앞으로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1부 4가지 뇌보호 견과류, 여러분의 일일 보호막. 자,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퇴행으로부터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4가지 견과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브라질너트, 필수적인 셀레늄 보호막 방패. 브라질너트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곧바로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67세 은퇴 교수님이셨는데 걱정과 좌절감에 가득 찬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름을 기억할 수 없고 정신이 늘 멍한 느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퍼즐도 하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넷게임도 매일 하셨지만 정신적인 안개가 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정기 혈액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바로 심각한 셀레늄 결핍이었습니다. 셀레늄은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지기 쉬운 미량 원소이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2014년 미국 임상영양학회지
어메리컨 저널 오브 클리니컬 눌리션에 발표된 상세한 연구에서도 셀레늄 수치가 낮은 노인들이 인지 능력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분에게 드린 저의 처방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고 어쩌면 김이 빠질 정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브라질너트 단 한 알만 드세요. 복잡한 약도 값비싼 보조제 한 움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박한 작은 견과류 한 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그는 제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 후 그분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가볍고 밝고 더 기민해 보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걱정으로 가득했던 얼굴에 진정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질너트의 놀라운 힘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식이셀레늄 공급원입니다. 단 한 알만으로도 일일 권장 섭취량을 충족하거나 심지어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셀레늄은 뇌의 내부 해독 시스템인 글루타치온이라는 마스터 항산화제를 활성화하는 데 작동합니다. 또한 손상된 신경세포의 더 빠른 회복을 돕습니다. 나아가 일부 연구는 낮은 셀레늄 수치가 치매와 밀접하게 관련된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가속화한다는 연관성도 밝혀냈습니다. 비판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경고, 브라질너트는 많다고 해서 절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과다 섭취는 셀레늄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알이면 충분하며 이 복용량을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껍질째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한 알을 드실 때는 꼭 천천히, 충분히 씹어 드십시오. 이 간단하고 저렴한 습관은 여러분의 장기적인 뇌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심오한 방법일 것입니다. 만약 매일 식단에 추가할 견과류를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브라질너트를 추천합니다. 이 호두, 뇌의 구조적 지지 시스템. 두 번째 보호 견과류는 여러분의 뇌세포의 구조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며 그 모양 자체가 강력한 힌트를 줍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의 생김새가 작은 사람의 뇌와 똑같이 닮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견과류는 뇌세포의 구조와 최적의 기능을 모두 보호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핵심 영양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치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몇 년 동안 그녀의 일상에는 오후 간식으로 달콤한 비스킷과 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대화 중에 맞는 단어를 찾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혈당은 불안정했고 염증 지표도 상승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대체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오후 달콤한 간식 대신 작은 한 줌의 호두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식단 변화가 놀랍고도 거대한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석 달 후 다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이름이 훨씬 잘 생각나고 대화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안도감과 새로운 자신감이 뒤섞인 빛을 얼굴에 발산했습니다. 호두는 뇌의 구조 자체를 말 그대로 보호합니다.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벌표 ALA, 알파리놀렌산, 벌표가 매우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신경세포의 막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 막은 뇌의 모든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만약 이 막이 뻣뻣해지면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력은 흔들리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60세 이후 뇌의 신경세포 재생 능력이 자연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오메가-3의 라칼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호두의 또 다른 주요 강점은 폴리페놀 항산화제에 있습니다. 이 강력한 화합물들은 뇌내의 염증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상적인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정기적으로 호두를 섭취한 노인들이 다양한 인지 능력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더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조제의 미미한 효과가 아니라 식품 자체가 제공하는 강력하고 본질적인 보호 효과입니다. 양 조절의 원칙, 호두는 분명 유익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이 너무 많으면 불필요한 체중 증가나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별표 호두 7, 8조각, 작은 한 줌 정도,
벌프이면 충분합니다. 가급적 생호두나 약하게 로스팅한 호두를 드십시오. 씹는 것이 어렵다면 잘게 부수어 요구르트나 코티지 치즈에 섞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흡수와 소화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호두를 매일 뇌에 기름칠을 하고 구조를 지지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작은 한 줌이 여러분의 신경신호 속도, 기억력 해상 능력, 그리고 집중력을 지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아몬드, 필수적인 할당 안정제 하강 그래프. 세 번째 핵심 견과류는 뇌 건강 영역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인 할당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연관성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알츠하이머병을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몬드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보호하기로 결심했다면 무엇보다도 할당 수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불안정하거나 불규칙한 할당은 섬세한 뇌세포에 지속적인 손상을 입히고 뇌의 미세혈관 내부에 미세하고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합니다. 2020년에 중요한 한 연구는 60세 이상 성인에게서 통제되지 않은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가 뇌의 주요 기억센터인 해마 부위의 이축을 측정 가능한 수준인 6% 더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셔터스탁, 익스플로어. 이것이 바로 아몬드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아몬드는 할당을 안정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강력한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2017년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식사와 함께 아몬드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을 놀라운 24%에서 3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안정화 효과는 다른 많은 견과류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뚜렷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특히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노인들에게 특히 유익합니다. 아몬드에 함유된 섬유질,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의 조합이 설탕 흡수 속도를 늦추어 그 날카롭고 손상을 주는 혈당 급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이는 곧바로 뇌혈관을 보호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뇌는 산소 중독자입니다. 우리 몸 전체 산소 공급량의 약 20%를 소모합니다. 그 섬세한 혈관들이 손상되면 즉각적인 증상으로 기억력 문제, 단어 찾기 어려움, 그리고 그 만연한 정신적 멍함이 나타납니다. 아몬드의 또 다른 주요 강점은 비타민 E의 고농축 함량입니다. 비타민 E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는 증가하며 뇌세포는 마치 낡고 해진 전선처럼 손상에 취약해집니다. 2014년 신경학, 노랄러지, 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혈류의 자란적으로 더 높은 비타민 E 수치를 가진 노인들이 인지 저하 및 치매 진행 속도가 더 느리다는 결과를 시사했습니다. 적절한 섭취 방법,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기름에 볶았거나 소금이 과도하게 묻었거나 설탕으로 코팅된 아몬드는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공 과정은 건강상의 이점을 쉽게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생아몬드나 건조 로스팅된 무암 아몬드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루 15에서 20알 정도가 충분하고 안정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하는 용량입니다. 아몬드는 단순한 편리한 간식 그 이상입니다. 이는 혈당을 동시에 안정시키고 중요한 뇌혈관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뇌가 매끄럽고 효율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매일의 이중 보호막입니다. 4. 피스타치오, 밤의 수만 회복제 초승달. 우리의 마지막 뇌보호 견과류는 저녁 시간에 섭취했을 때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이 견과류는 뇌가 진정으로 스스로를 치유하는 결정적인 시간인 수면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수면은 사치품이나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뇌가 밤마다 철저한 청소와 복구 과정을 수행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수면이 방해받거나 부족하면 뇌는 이 필수적인 회복 시간을 도둑맞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0세 이상 환자 중 수면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에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식이요법 중 하나가 피스타치오인 이유입니다. 왜일까요? 피스타치오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고 깊고 회복적인 휴식을 유지하게 하는 뇌의 근본적인 호르몬입니다. 2014년의 한 분석은 피스타치오의 멜라토닌 함량이 다른 일반적인 견과류보다 현저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식품 기반의 천연 형태로 멜라토닌을 섭취하는 것은 부드럽게 흡수되어
특히 노인들에게는 보조제보다 더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멜라토닌의 자란 분비량이 5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곡선이 무너지면 잠들기가 어렵고 자주 깨어나며 결정적인 단계인 깊은 수면을 놓치게 됩니다. 깊은 수면은 뇌의 독특한 노폐물 제거 시스템인 발포 글림프 시스템, 글림페틱 시스템, 발포이 완전히 활성화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스템의 라칼은 베타 아밀로이드와 같은 잠재적으로 해로운 치매 관련 단백질을 뇌에서 청소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지속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것이 여러분의 뇌가 치매 위험 물질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고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셔터스탁, 익스플로어, 멜라토닌 외에도 피스타치오는 비타민 B6, 마그네슘, 칼륨의 풍부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키고 심박수와 근육 기능을 안정시키며 몸을 수면에 적합한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합니다. 최적의 섭취 방법,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에 무함 피스타치오 20에서 30알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특히 이산락류 경향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피스타치오는 단순한 수면 보조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이것은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염증을 밤사이에 처리하도록 돕는 깊은 뇌 회복 견과류입니다. 제2부, 4가지 뇌 교란 견과류, 주의해서 섭취하십시오 경고. 이제 우리는 방정식의 반대편, 즉 불편한 현실을 다룰 차례입니다. 널리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일부 견과류가 실제로는 뇌에 해를 끼치고 염증을 상당히 증가시키며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에게 가장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1. 땅콩, 아플라톡신과 오메가-6의 덧땅콩.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흔한 간식 중 하나인 땅콩에 대한 어려운 진실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흔히 견과류라고 불리지만 땅콩은 식물학적으로 땅속에서 자라는 콩류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땅콩의 위험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땅속에서 자라는 작물은 곰팡이에 노출될 위험이 본질적으로 더 높습니다. 이 특정한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바로 발포 아플라톡신, 에플러탁신, 발포이머, 세계보건기구, WHO가 간과 뇌 모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2019년 국제식품안전 저널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에 오람된 땅콩을 장기간 섭취한 노인들은 염증 지표가 22% 더 높게 나타났고 간 효소 수치도 상승했습니다. 핵심 문제는 이 독소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간 기능과 면역 체계가 자연적으로 약해집니다. 미세한 양의 독소라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전신 염증을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뇌 안개, 집중력 저하, 불안정한 기억력 등으로 나타납니다. 또 다른 주요 우려는 땅콩의 지방 구성입니다. 땅콩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오메가-6 자체가 소량은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노인들은 이미 식용유, 가공 편의식품, 튀긴 간식 등을 통해 과도한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은 식단은 뇌 염증을 최대 38%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장기적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날 것 그대로 땅콩을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소금에 절이거나 설탕으로 코팅하거나 기름에 튀겨진 형태로 소비됩니다. 이러한 가공 방식은 할당 스파이크를 보장하며 이는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 민감한 뇌혈관에 지속적인 미세 손상을 일으킵니다. 저의 임상적 조언, 땅콩이 본질적으로 순수한 독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뇌가 더 민감해지고 솔직히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대안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꼭 드셔야 한다면 매우 소량의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한 생땅콩을 선택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저는 규칙적인 섭취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캐슈너트, 고탄수화물, 고혈당 스파이크 간식 상승 그래프.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급 건강 간식으로 낙이지만 제가 매우 경계하는 견과류인 캐슈너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캐슈너트는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 때문에 무심코 과식하기 매우 쉽습니다. 안타깝게도 바로 그 특성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캐슈너트는 다른 유익한 견과류에 비해 탄수화물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보다 2배의 탄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는 할당을 급격히 올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연구는 캐슈너트 30g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아몬드 섭취 시보다 28% 더 높게 나타났음을 입증했습니다. 노인들은 인슐린 민감도가 자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캐슈너트에서 발생하는 혈당 스파이크는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혈당 급증은 뇌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교란시키고 혈관의 미세 손상을 일으켜 기억력과 집중력에 눈에 띄는 저하로 이어집니다. 또한 캐슈너트는 섬유질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다른 견과류에서는 지방, 단백질, 섬유질이 함께 작용하라 당 흡수를 늦추지만 캐슈너트는 이 중요한 섬유질이 부족하라 탄수화물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때문에 캐슈너트는 할당 안정화 식품이라기보다는 빠른 에너지 공급원처럼 작용하게 됩니다.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식감 때문에 사람들은 권장 섭취량, 약 18알, 보다 2~3배를 더 자주 섭취하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이어지고, 이는 신체의 혈당 조절 시스템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어 노년기에 뇌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저의 최종 결론, 캐슈너트가 나쁜 음식은 아니지만 노화된 뇌의 피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음식입니다. 만약 섭취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2가지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양을 철저하게 제한하십시오. 둘째, 절대 단독으로 먹지 말고 단백질이나 채소와 같은 안정화 식품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최적의 뇌 건강이 최우선 목표라면 캐슈너트를 선택할 설득력 있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3. 마카다미아, 고지방 소화 부담. 마카다미아는 흔히 고급 별미로 판매되지만 그 예외적으로 높은 지방 함량 때문에 60세 이후에는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까다로운 견과류 중 하나입니다. 마카다미아는 모든 견과류 중에서 가장 높은 지방 함량을 자랑하며 총 칼로리의 75%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노년층은 일반적으로 소화 기능이 느려지고 담즙 생성이 감소합니다. 이는 이처럼 엄청나게 고지방인 식품이 이장, 간, 담낭에 크고 누적적인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카다미아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저녁 한 줌씩 섭취하기 시작한 74세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는 곧바로 몸이 무겁고 더부룩함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혼란스럽게도 심한 뇌 안개와 집중력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매일 먹던 마카다미아 한 줌은 200칼로리가 넘었고 고농축된 지방의 엄청난 양이 그의 소화 시스템과 혈관 건강에 급작스럽고 과도한 부담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방이 풍부한 음식은 이 장에 오래 머물며 이는 장에서 염증 반응을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염증은 전신염증으로 이어지고 이는 걱정스럽게도 결국 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미묘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잘못된 포만감입니다. 마카다미아는 섬유질이 적고 식감이 매우 부드러워 포만감이 덜 느껴집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와 지방을 섭취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종종 과식하게 됩니다. 저의 구체적인 조언, 마카다미아는 아주 소량을 가끔씩 즐기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었다면 매일 한 줌씩 섭취하는 것은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4차, 풍미와 약물 상호작용 위험 알약. 잣은 작고 순진해 보이는 견과류이지만 맛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식욕을 감소시키며 심지어 필수적인 약물 대사에까지 간섭할 수 있는 독특한 잠재력 때문에 제가 면밀히 관찰하는 견과류입니다. 71세 여성 환자 한 분이 몇 주 동안 모든 음식에서 지속적인 금속 맛이 난다고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식단 검토 후 그녀가 최근 집에서 만든 페스토 소스에 잣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파인마우스라고 불리는 공인된 상태로 잣을 섭취한 후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입안에 쓴맛이나 금속 맛이 남아있는 현상입니다. 의학적으로 위험하지는 않지만 노인의 경우 급격한 식욕 부진,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 심지어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잣의 지방이 매우 민감하라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된다는 것입니다.
산패되고 산화된 지방은 람증을 촉진하며 노화된 뇌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잣에 포함된 특정 지방 성분은 간에서 암물 대사 속도를 방해할 잠재성이 있습니다. 하라박, 콜레스테롤 관리 약물 또는 항우울제와 같은 중요한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저의 권장사항, 잣은 가끔씩 소량을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절대로 매일 섭취하는 주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론,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치유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반짝반짝. 오늘 우리는 뇌의 일상적인 회복을 위한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군 역할을 하는 견과류들, 브라질너트, 호두, 아몬드, 피스타치오, 과, 60세 이상 개인의 민감한 신진대사와 혈관 건강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견과류들 땅콩, 캐슈너트, 마카다미아, 잣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희망과 권한 불화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치유되고 회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노화는 미리 정해진, 피할 수 없는 쇠퇴의 길이 아닙니다. 올바르고 현명한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의 뇌 기능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모든 조언을 완벽하게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단 하나의 뇌 친화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시간이 쌓아가는 작고 일관된 변화들이 여러분의 기억력, 집중력, 수면의 질, 그리고 전반적인 기분에 놀라울 정도로 심오한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